분양한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전매 가능 상품 중에 시흥 대하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교통 호재가 일단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로서 제가 많이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Wait a minute.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카톡방에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드리는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상품 등을 소개해 드리고 있죠. 질문이나 기타 소통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참여하셔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링크는 영상 및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럼 영상 잘 보시고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사업 개요 좀 볼게요. 여기가 사업명이 시흥은계 공동주택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고요. 용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150세대죠. 용적률 600% 정도 되네요.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지역 100실 이상은 사실 오피스텔은 전매 불가인데 여기가 150세대죠. 그런데 여기가 전매가 가능한 이유는 블럭이 두 개로 나눠져서 100실 미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시흥대하역 힐스테이트 은계 오피스텔은 시흥시 은계지구 상업시설 용지 2-4, 5, 6블럭짜리죠.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올라가는 규모로 이곳에 주거용 오피스텔 155실과 상업시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용 57, 70, 84 타입 이런 걸로 투룸, 쓰리룸으로 구조가 된다고 있다고 합니다. 타입은 57, 70, 84 이렇게 총 4가지 타입으로 나오네요. 호실수는 150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 세대수는 44, 43, 54, 18실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실 거는 70에서 84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젊은 세대층을 좀 잡겠다고 각 라인에 전용 루프탑 가든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힐스테이트 대하 같은 경우도 노리스크 단타 상품 중에 하나죠. 결국은 전매가 빠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만 19세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도 상관없이 넣을 수 있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4 타입으로 보셔야겠죠. 아파트 5구 타입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비슷한 조건으로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수도권 물량이고 84 타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매 가능하고요. 이런 전매 가능 상품들 중에 제가 여러 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희 단톡방에서도 매번 회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21st 용산에 있는 것도 최근에 넘어갔고요. 하남시청역 상원생 때문에 아직 안 했고요. 별랙 지열 에스테이트도 저희 방에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기도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진행하지 못했던 게 여기가 상업시설, 그러니까 그런 상가랑 오피스텔을 같이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청약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청약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시흥에서 계속 그런 조건들을 조건부로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패스를 했지만 여기도 현장에서는 나름 인기가 뜨거웠던 것이고 오피스 자체는 인기가 많아서 현장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천안 아에서 퍼스트 기다리고 있고요. 중흥 에스크레스 헤라시티, 설악 알파카 스위트까지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소개할 것은 경기 시흥의 힐스테이트 대하여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안 나왔고요.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예정을 할 생각이고 당일 우선 공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 있을 것 같고 청약금 아직 미정입니다. 중도금은 현재 자체 보증 예정일 것 같고요. 일정은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톡방에 한 번 더 고지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구로선, 제2경인선,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시흥 IC, 서울이나 광명 접근성, 그리고 인천 자체에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호재 같은 입지 호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입지 때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입지 좀 볼게요. 시흥 은계지구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왼쪽에는 지금 남동구 미추홀고 인천이 있고요. 이쪽에는 광명이 있고 위쪽에는 김포, 더 올라가면 일산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서울권 진입이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서해선인데 여기에 시흥 대하역이라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바로 앞에 있죠.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헤이즈 해픈 우연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 들으면서 집에서 출발해서 가면 어느새 지하철로 들어가고 있죠.
생활 인프라 좀 볼까요?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길을 미리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 600m 좀 안 되는데 성인 걸음으로 9분이면 한 어린이 걸음으로는 한 12분, 11분 정도 되겠죠. 거기서 좀 더 내려가시다 보면 CGV 시흥, 그 다음에 연합병원, 은행도 있고요. 롯데마트도 있죠. 옆에는 스타벅스도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처에는 또 이런 공원들이 되게 많죠. 상태공원, 무슨 공원, 뭐 은계 어린이 공원, 대골 공원, 은행 근린공원, 옆에는 온안산, 그리고 설해산도 있고요. 여기 뒷동산도 있네요. 뒷동산 저희 카톡방의 맛동산인데 정감이 갑니다. 위에는 추워마을, 많이 춥나봐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3km 부근에 스타필드 부천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대략 한 자차로 9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4km 정도 나오니까. 여기가 광명 생활권과 굉장히 맞닿은 곳이죠. 그래서 서울 접경지역이라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생각해도 뭐 사실 많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 같긴 하고요. 시흥 은계지구랑 광명 시흥 역세권 입지를 모두 품는 위치로 서울과도 접근성은 어쨌든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흥 IC 여기 있죠. 시흥 IC를 기준으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타면 인천 남동구 방향 왼쪽이죠. 제2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광명시 방향으로 진출이 좀 빠르고요. 42번 국도, 뭐 39번 국도 뭐 이용 가능 편리하고 군포 인천으로 이동이 용이하죠. 그래서 왼쪽으로 인천, 위쪽으로는 김포, 일산, 오른쪽으로 가면 뭐 광명을 지나 서울권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IC에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쭉쭉 오시다 보시면 서울권이 나오시죠. 내가 만약 너를 많이 사당해야 하는 사당해가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했고 핫플레이스인 인덕, 정부 과천 청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시흥 인계지구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교통에 대한 지하철 철도 구조입니다. 그걸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별적으로 몇 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지하철 노선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좀 아프시겠지만 뭐 그래야 들어야 이곳의 메리트를 느끼시겠죠. 이곳을 지금 지나는 노선은 흔히들 말하는 서해선 노선이라고 합니다. 2018 6월에 개통했죠. 소사 원시 서해선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게 반쪽짜리 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사에서 원시까지 가는데 이게 위쪽 북쪽으로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뭐 파주 운정에 가깝고 일산인 바로 대곡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사 원시선이라고 해서 이 위쪽으로는 대곡역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밑에까지는 홍성으로 이어지는 곳이죠. 이게 골 때리는 게 부천 종합운동장은 GTX B 노선이 지나가고요. 김포공항은 9호선을, 대곡은 GTX A 노선을 지나가게 됩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고 23년, 25년 내에는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쪽 이 밑으로 보셔야죠. 밑으로는 홍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건 꽤 먼 나라 이웃나라 얘기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서해안을 쭉 이어져서 여기를 보시면 지도에서 쭉 이어져서 가는 서해안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선이라고 한답니다. 1, 2, 3구간을 나눠서 진행 중인데 원체 길이가 길고 넓게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복선 전철로에서 두 개의 선로가 병행 부설되어서 각기 별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흔히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고도 저희가 부릅니다. 어쨌건 홍성이 연결되려면 멀었지만 여기서 또 연결이 쭉 된다면 수도권까지는 또 금방 서울 진입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 홍성도 굉장히 호재겠죠. 위쪽으로 환승하는 GTX B와 A 그리고 9호선, 7호선 등 이용이 너무 폭넓어지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월판선입니다. 이 아래로 환승하는 신흥대야에서 쭉 내려가서 시흥시청 쪽에서 이제 환승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월판선이 이어지죠. 월곶과 판교를 잇는 노선인데 스피드가 월판선은 굉장히 빠릅니다. GTX 못지 않아요. 이 월판선 자체가 노른자 입자는 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뭐 광명, 인덕원, 판교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것까지 같이 이어지면 교통은 말할 것 없이 완전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월판선은 요새 난리난 곳만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게 신안산선입니다. 또 다른 노선이죠. 이것도 복선전철로에서 서해선 시흥시청에서 원시역까지 같은 노선으로 이어지는 공영 구간으로 이용이 될 거고요.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원시까지 이어지죠. 원시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고요. 이게 이어진다면 원시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10분, 20분 하던 게 3, 40분으로 단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3, 40분으로 단축이 되면 교통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원시까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신안산선 자체도 월판선 못지않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시흥시청 자체가 메인이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듯 복선전철로 서해선의 시흥시청, 원시역까지 같이 이용을 하는 구간이 이렇게 복선전철로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흥대하역, 원래 우리가 시흥대하역을 보고 있었죠. 거기에 바로 꽂히는 노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신구로선입니다. 신구로선은 시흥시청에도 시흥시청 자체에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어요. 다만 자료를 보라는 건지 열받게 만든 자료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신구로선이 확정이 됐죠. 이 개통이 되면 시흥에서 목동까지 8정거장 다른 걸로 환승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는 거죠. 중간중간에 여기 환승역들은 있겠죠. 그래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흥대하역에선 위로 세정거장, 아래로 세정거장만 가게 되면 월판선이든 GTX-B든 신안산선이든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하역에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신구로 설치가 된다면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뭐 어쨌건 여기를 보시면 시흥대하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정거장만 가면 부천 종합운동장이 가고, 여기서 세정거장만 가면 시흥시청이 있습니다. 그럼 위로 아래로는 월판선, 위쪽으로는 GTX-B까지 이용이 가능하죠. 더 가시면 김포공항으로 9호선을 급행을 타셔도 되고, 신안산선을 타고 여의도를 가셔도 되고, 판교를 가셔도 되고, 바로 목동으로 시흥대하에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죠. 이거 교통호재를 짧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가겠네요. 자, 바로 산업 일자리 군단 봅시다. 시흥은 경기도 인구 중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상위권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인근 일자리를 살펴보면 시와 산업 단지에는 이미 1만 2천 개 업체가 입주하고 약 12만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시와 테크노밸리에도 1000여 개의 업체가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 약 1만 명 정도의 근무 예정이고요.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난리죠. 요즘 광명이 엄청 핫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24년 준공 예정이죠. 2200개 업체 약 10만 명 고용 인원 창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흥 매화 산업단지, 반월 산업단지, 인천 남동 공업단지 등 일자리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여기가. 교통이 이렇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받쳐만 준다면, 그래서 그 주변에 유입 수요가 원래 몰렸다가 그 교통으로 인해서 조금씩 넓게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흥까지 그 호재를 전부 다 받아서 그 수요도 그쪽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광명, 시흥, 매화, 반월까지 가능하겠죠. 너무 오래 설명했습니다. 자, 바로 주변 시세 한번 보시죠. 지금 주변 시세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구축이 좀 많아서 비교할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 5구 타입을 몇 개를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대하역 두산 위브더 파크부터 보시죠. 여기를 매매를 819로 놔두면 9억 1,500으로 올라있네요. 굉장히 오바마 같죠? 심하게 오바고. 한번 실거래 찾아봅시다. 실거래를 보면 가장 높았던 게 5억 3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한 1억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 정도 더 쳐줘서 한번 6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봐도 될 거는 같네요. 그리고 은계 어반 리더스 한번 보시죠. 여기도 98로 한번 잡아볼게요. 대략 한 7억 정도에 올라와 있죠. 이것도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도 6억 9,500, 2021년 9월달이죠. 이 정도에 한 7억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19년식이고요. 아까 이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식. 근데 세대수가 좀 많죠. 물론 힐스테이트 앞에 1군 브랜드에 가깝게 더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몇 군데 찾아볼까요? 여기도 근처가 없으니까 서세울역까지 올라가서, 이게 지금 2021년 11월 118세대 비슷해 보이죠? 이건 뭐죠? 8일 타입 봅시다. 8일 타입 현재 호가가 5억 6천, 한 5, 6억 정도로 붙었던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면 대략 한 6억 정도로 좀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평면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야, 그리고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왜 이게 지금 뜨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가능한 상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선당 꼼꼼하시고요. 고민하지 말고 넣어보세요. 피가 안 붙으면 당연히 포기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도 투자 가치로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서 평면도도 한번 보시고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저는 분양한 패트릭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